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지금 다 비싸게 형성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동향이 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원인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금의 유입량이 더 많아졌는데 이건 사실 차익거래라서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보통의 경우 차익거래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나선 효과라 그래서 그 실물의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신흥국 중앙은행이 매수를 받쳐주고 그 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투기 수요가 있고 여기에 더해 들어서 차익 거래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금 가격이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되게 좋아해 주시는 필살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 필살기 시간에서는요, 주식은 아니고요, 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금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금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는 건 당연히 금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되나? 그리고 이제 금을 사면 뭘 사야 되지? ETF?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것들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금은 여전히 투자할 이유가 있어 보인다. 분명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대신에 금에 대한 투자 방법은 소액이라면 ETF 같은 방법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실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물로 투자하면 여러모로 흔들리지 않고 상당 기간 보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저의 생각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시작해 보실까요? 네, 금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올랐고 최근 들어서 더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금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은 전통적으로 매수 주체가 민간 그리고 정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중반에서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중국이 원래 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민간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을 하면서 금 가격이 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2020년대 이후에 금값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간의 수요가 증가해서 금값이 올라간 게 아니라 선진국을 제외한 각국 그 중앙은행들이 금을 더 많이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올라왔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2020년대 이후에 보면 중국, 폴란드, 인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더 많이 매집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그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있는 선진국 중앙은행은 금의 보유량이 더 이상 늘지 않아요. 근데 신흥국의 금 보유량이 계속해서 늘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증가를 했고 이게 2020년대 이후에 금값 상승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늘리게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금의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나라들이 보면 중국, 폴란드, 인도, 터키, 카타르, 체코 이런 나라들인데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뽑아보면 첫 번째는 미국이랑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동맹관계의 수준이 낮은 나라들입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긴장감들을 가지고 있거나 이후에 발발할 가능성들이 높은 나라라는 뜻이죠. 근데 최근에 이런 나라들이 트럼프 2기가 집권을 하면서 더더욱 금 보유량을 늘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모든 나라 중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나라 중에서 금을 가장 많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이겠죠. 중국 같은 경우가 작년 11월까지는 금 매수를 중단하고 있었는데 11월 이후부터 다시 재개하고 있는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을 사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이런 나라들이 당연히 트럼프 1기 때 경험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트럼프 1기 때의 경험의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장 확실한 건 우리에게 우방은 없다. 돈이 최고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방국들도 이런 경제적 타격을 입는 상황인데 미국과 상대적으로 관계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하겠죠. 그리고 또 자기네 나라의 통화 시스템 자체가 불안한 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의 보유가 더 많이 필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 보유량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때문에 최근 금 가격이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기본 베이스가 이런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금 보유량을 늘리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해져서 최근에 금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관세 정책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관세 정책이 결국 미국에는 물가 상승 우려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로 민간의 투기 수요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실제 시장에서도 조금 많이 관찰이 되는데요. 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지금 다 비싸게 형성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동향이 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또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코맥스 시장이랑 영국의 LME 시장의 금 가격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이걸 딱 보시게 되면 확실히 미국의 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원인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분들도 빠르다 싶은 게,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기사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영국에서 금을 사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 금융시장에서 차익거래 기회가 되거든요. 똑같은데 미국이 비싸요. 그러면 어떤 차익거래가 형성이 될까요? 미국의 금 선물을 매도하고 영국의 금 현물, 실제 금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럼 차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미국의 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금의 유입량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금 선물은 금융상품으로 매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 금을 샀습니다. 그럼 그 금이 미국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금의 유입량이 더 많아졌는데, 이건 사실 차익거래라서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보통의 경우 차익거래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나선 효과라 그래서 그 실물의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신흥국 중앙은행이 매수를 받쳐주고, 그 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투기 수요가 있고, 여기에 더해 들어서 차익 거래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금 가격이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을 재평가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금 가격의 상승 원인일까요? 이게 이제 일정 정도는 영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음모론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재평가를 할 거니까 지금 금을 조금 더 사가지고 금 가격을 올려가지고 재평가 가격을 더 놀리겠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음모론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사실 앞서 한번 봤듯이 최근에도 선진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 보유량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미국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재평가는 사실은 금융시장 전체의 유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거를 현재 가격으로 재평가를 하게 된다면 약 7,800억 불 정도의 차익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부채 계정에 재무부 계정으로 7,800억이 늘어나는 효과를 발생시키거든요. 근데 이거는 돈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냥 돈을 찍어서 놓는 게 아니라 엔터키 한 번 치면 그냥 7,800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7,800억을 가지고 펀드를 이용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도 있고 정책 사업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일종의 QE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의 재평가 이슈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 전체의 유동성 증대 효과,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금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까, 이거부터 타진을 해봐야 될 텐데요. 금의 상승 원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의 매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신흥국 중앙은행이 계속 금을 매수할까, 이것들을 좀 타진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선 신흥국들은 달러로 금을 사야 되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금을 많이 사고 있는 이런 나라들의 경상수지가 좋거든요. 그 얘기는 외환 보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 금을 살 여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하나의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여기 신흥국 중에서도 금을 계속해서 가장 많이 사는 나라인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 폴란드 이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 외환 보유고 내에 금의 비중이
선진국보다 절대적으로 아직까지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살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궁극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신흥국 중앙은행의 매수 여력은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이 올라갈 여력은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해석일 것 같고, 그러면 금을 주식의 어떤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보유할 이유는 여전히 충분히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금도 결국은 실물이 있는 원자재죠. 커머더티입니다. 원자재를 실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커머더티를 기반으로 한 ETF 같은 경우에는 커머더티는 기본적으로 보관 비용이 들죠. 운반 비용도 듭니다. 근데 이거를 펀드를 설정한 회사가 자기들이 책임져 줄까요? 아, 절대 안 그래요. 이거 다 투자가한테 비용으로 부과를 합니다. 뭐든지 이 원자재들은 실물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소액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정 정도 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실물로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실물로 딱 투자를 하시면 금 가격을 매일 안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장기간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뭐 투기 수요가 들어왔네 아니네 이런 것 때문에 내 포지션이 흔들릴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ETF로 이제 금융 상품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실물 자산보다는 조금은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 점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원자재니까 이거 ETF 투자하셨으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팔고 좀 빠지면 좀 사고 뭐 이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길게 계속해서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력이 되신다면 금괴를, 아니라면은 뭐 ETF인데 ETF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시세를 보지 않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필살기에서는요, 최근 상승하고 있는 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 얘기 사실 많죠. 금이 금리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달러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인플레이션 해지로 회귀 분석을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마음 내키면 교과서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더 실물적으로 금은 어떻게 지금 현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지, 그랬을 때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만의 시각들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 얘기가 당연히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제 딴에는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